이처럼 반전 시위의 물결에도 전쟁은 그칠 기미가 없고 현재 레바논까지 확산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전쟁이 자칫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 이스라엘 대사와 팔레스타인 대표부 대표를 모두 지낸 중동 전문가 마영삼 전 대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바논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한 이후에 이스라엘군의 사상자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현재 전황 어떻습니까? 네, 양측의 희생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자국민 약 2천여 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를 포함하면 사상자가 약 12,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주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레바논에 투입한 이래 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즈볼라 측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 병사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헤즈볼라가 최근 공습을 받아 전력이 많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확산되면서 미국도 지금 이 중동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석유가 매장돼 있는 유전지대 공격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얼마나 어느 강도로 공격하는지에 따라서 중동 전쟁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대체로 4개 정도의 옵션이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는 이란의 핵시설 공격, 둘째는 석유시설 폭격, 셋째는 군사시설 공격, 넷째는 요인 암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시설 공격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감행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그 여파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석유시설 폭격의 경우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셋째 방법인 군사시설의 경우 핵시설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공망이라든가 무기 제조창이라든가 보관소라든가 민감한 전략 자산에 대한 공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군사시설 공격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은 중동 지역의 전쟁에 있어서는 워낙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석유시설, 핵시설도 불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방공망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18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이 미사일들을 요격한 건데 이른바 아이언돔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5중 방공망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 4월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300여 개의 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과 연합군 방어망이 99%를 요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 2차 공격 때는 전보다 성능이 좋은 미사일 약 180기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대부분 요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32기 정도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남부의 네바팀 공군기지와 중부에 있는 텔로프 기지 등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전략상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영공에는 5중으로 촘촘히 짜여진 미사일 방어망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의 경우에는 에로 3, 에로 2 그리고 중고도의 경우에는 데이빗 슬링이나 또는 스파이더 미사일 그리고 저고도 미사일은 그 유명한 아이언돔으로 요격하는데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전쟁 확산의 배후에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국내외에서 이제 사퇴 압력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의 판세를 어느 정도 읽고 강경책으로 선회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향후 행보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그 1년 전이지요. 작년 10월 7일 바로 현재 시간이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1년 지속되고 아직 100여 명 정도의 인질이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렀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얘기도 나오지요.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이은 이제 강공 정책이 성공을 거두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 흐름을 보고 강경책을 썼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해리스 후보보다는 트럼프 후보를 선호하고 있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이런 여세로 전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월드 이슈는 확산하고 있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